전 시간에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fx라는 다항식을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f 알파랑 같다 라는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1차식으로 나눈 나눗셈에 대한 얘기라서 사실 큰 활용도는 없습니다. 저건 나중에 인수정리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첫 번째, 나눗셈이니까 나머지의 차수, 얘가 나누는 시, 제수식, 제수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내용 하나와, 두 번째는 나눗셈은 결국 하나의 항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것,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자체를 외워서 푸는 거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차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항등식을 만든 다음 적당히 대입한다. 이 요령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라.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죠. 이건 뭐였냐면은 f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 0이면 이 fx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쉽게 말하면은 인수분해하면 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43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x의 4제곱 빼기 a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b 라는 하나의 4차식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쓸까? 가로를 x 빼기 1로 나눌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6. 똑같은 4차식을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a,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금 요 1번 문제가 바로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1차로 나눈 나머지 값 구하기. 그렇죠? 지금처럼 이게 1차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나와 있고. 편의상 요 앞에 있는 4차식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좀 귀찮으니까 요 앞에 있는 4차식을 간단하게 fx라고 두면요. fx를 보다시피 1차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 값이 뭐랑 똑같은 거다? f알파. 따라서 첫 번째 나눗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1이 마이너스 6이다 이거고, 두 번째 나눗셈, 이거 똑같은 거죠. 두 번째 나눗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2가 4다 이 뜻입니다. f1은 말 그대로 이 4차 다항식에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1 빼기 a 빼기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뜻이고, f2도 마찬가지로 이 4차 다항식에 2를 대입한 거죠. 그럼 이 식은 16 빼기 4a 빼기 4 더하기 b가 4란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 연립만 하면은 a, b 값 나오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식을 보면 변변 뺀다고 치면은 귀찮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12잖아. 상수항 빼면은 마이너스 13. a 빼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a. b는 사라질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0.
3a가 3 나오네요. a는 1. a를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지워지고 b는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되게 간단한 거죠. 푸는데 한 두세 줄밖에 안 걸릴 정도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앞에 내용을 모르면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만 앞에 내용을 잘 숙제를 해왔겠죠 뭐. 만약에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지금 방금 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불편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잘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나눗셈은 이런 거잖아요. x 4제곱 ax제곱 빼기 2x 더하기 b를 제로 나누는데요. 그럼 x 빼기 1로 나눴으니까 뭐 적당한 몫이 있겠죠. 이런 문제의 특징이 바로 뭐다?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몫을 얘기 안 한 거지 실제 나눗셈에서 몫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몫을 적당하게 q1x라고 쓸게요. 지금 나눗셈을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눗셈의 몫을 q1x.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식을. 그렇죠? 이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이지? 어떤 식을 예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 자, 요건 어떻든 뭐다? 요건 바로 보다시피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적당히 대입할 건데 얘가 값이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이 수식이 그나마 의미가 있느냐? 요 값이 0이 되는가? 즉 x가 1이죠.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방금 얘기한 1 빼기 a 빼기 2 더하기 b가 나오는 거고 우변은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q1 1 싹 다 0이죠. 요거만 남겠네요. 마이너스. 해서 요거와 똑같은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지금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다항식의 나눗셈 제수, 몫과 나머지를 쓰고 난 뒤 그러니까 항등식을 쓰고 난 뒤 뭐 한다고요? 적당한 숫자 대입. 뭘 대입한다고? 몫을 좀 무력화?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요 앞에 값을 0 만드는 값이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수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나눗셈도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어때요? 참 쉽죠? 그렇죠? 첫 번째 거라 쉬운 건가? 그런가 봐. 참고로 요 파트가 학생들이 정말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요 책이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트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일 때 이 fx를 x 더하기 1, x 빼기 3 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눗셈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온대요. 일단 다 쓰고 할까? 두 번째 나눗셈 다시 한번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이때는 나머지가 5 나오고요. 구하고 싶은 건 이 fx를 x 더하기 1, x 빼기 3 이 둘의 곱으로 나눴을 때 이때의 나머지가 뭘까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게 방금 얘기한 이제 나머지 정리를 좀 넘어서는 문제죠. 왜냐면은 마지막 나눗셈은 보다시피 2차식으로 나눗셈 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눗셈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용해도 됩니다. 이걸 바꿨으면 뭔지 이해할까요? 첫 번째 나눗셈을 수식으로 바꾸면 f의 마이너스 1은 1이다. 두 번째 나눗셈도 수식으로 바꾸면은 f의 3은 5이다입니다. 이해 가요? 그렇죠? 벌써부터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간단한 거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첫 번째 나눗셈 항상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항상 몫이 빠져 있어요. 보다시피 몫이 없다고요. 이 첫 번째 몫을 q1x 두 번째 몫을 q2x
세 번째 나눗셈의 몫을 Q3X라고 일단 불러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나눗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등식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 fx를 무엇으로 나눴다고? x 더하기 1로 나눴어. 그럼 몫이 보다시피 q1 x고 나머지가 1이라며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식의 두 번째 항등식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나는 뭘 대입합니까? 대입한가스.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값을 여러분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 등식이? 이걸 모르는데 얘를 0 만들어야죠. 그게 얼마라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좌변은 f에 마이너스 1 우변은 0으로 이만큼이 다 지워지죠. 1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다시피 이 수식 만들잖아요. 이렇게 f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만드느냐 한 번에 만드느냐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나머 0이라는 것 자체가. 나머 0이라는 걸 꼭 몰라도 지금처럼 만들면 그만이니까 꼭 굳이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대신에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라 라고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나눗셈 역시 얘를 어디다 쓸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뭐 몫이 q2라고 했고 나머지가 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게 얼마인지 전혀 몰라요. 얘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수식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0 되면 된다. 얼마 대입한다고? x에 3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3이고요. 우변은 0으로 지워지니까 싹 지워지고 뭐만 남아요? 5만 남죠? f3은 5라고요. 이해 가죠? 핵심 포인트는 세 번째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나눗셈의 나머지 찾기인데요. 지금 이게 몇 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저렇게 정의하는 이유. 몫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식이라고.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 이하죠. 즉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시라고 했지만 이 나머지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차 이하의 식. 따라서 보통은 다음과 같이 놓습니다. 왜냐면 A가 0이면 상수항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차 이하하면 다음과 같이 마치 1차식처럼 일단 놓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눗셈을 이제 항등식으로 바꾸면 뭘까?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얘로 나눈 몫은 q3 그리고 나머지는 얘죠. ax 더하기 b입니다. 이런 식의 수식이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므로 얘가 0 되는 값을 대입할 거예요. 지금 이게 2차 방정식 형태나 마찬가지죠. 얘가 0 되는 값 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 두 개를 각각 대입합니다. 첫 번째 x에 일단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은 f의 마이너스 1이고 요 첫 번째 거라고 0이라서 이거 3개 곱한 게 다 0으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x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우변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f 마이너스 1 값을 여기서 찾았죠. 1이라고. 는 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x에 이제 3을 대입할 겁니다. 3을 대입하면 좌변은 보다시피 f3이고요. 우변은 두 번째 가로가 0 나오죠. 그럼 3개 곱한 게 어차피 0으로 지워질 거고 마찬가지 x에 지금 3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이쪽 우변은 3a 더하기 b만 남겠죠. 근데 f3 값은 여기서 찾았죠. 5라고. 는 5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죠. 두 식을 변변 빼면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랑 같은 거니까 a는 1 나오고 b는 2 나오겠네. A1, B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세 번째 나눗셈의 나머지 찾고 싶은 거죠. 얘를 찾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A에다 1을 대입하고 B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정답은 X 더하기 2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방금 한 게 나눗셈의 기본 문제. 주어진 나눗셈 수식을 첫 번째 차수를 일단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두 개의 나눗셈은 벌써 이미 차수가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1단계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바로 항등식 만들고 대입한다를 이용해서 보다시피 두 개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함수값 두 개.
아니면 좀 더 빨리 하는 친구들은 뭐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준식 두 개를 보고 뚝딱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식을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질문. 이 문제의 질문이 뭐라고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1차 이하일 것이다. 왜? 차수가 다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차수를 여러분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이 나머지는 그래서 이래야 돼. 두 번째, 이걸 지금 항등식으로 고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한 것 같죠? 항등식으로 고치면. 그리고 와서 당연히 대입을 할 때는 아까 요령이 있었죠?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한 방법. 앞에 곱해진 값을 0으로 만든다. 지금 두 개의 값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각각 대입해서 수식을 만들어 놓고 연립방식을 만들면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다시피 전적으로 수식을 못 만들면 손을 아예 못 대는 그런 문제가 됐죠. 지금부터는 보다시피 다항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4차식을 실제로 줬죠. 문제에서. 준 거 갖고 풀었지만 지금 보다시피 여기부터는 다항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론적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따라갈 정도는 될 거고 숙제를 듬성듬성 했으면 이제부터 앞으로 한 2월 달까지 수업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책이 그나마 쉬운 거라 이 모양이죠. 어려운 거 만나면 정말 눈물 날 거라고요. 45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3번 문제. 이번엔 fx라는 다항식을 2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로 나눴더니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f의 x 더하기 3이라는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렇죠? 벌써부터 또 아득해지죠? 되게 간단한 문제. 이거 사실 풀면은 사실 한두 줄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해봤으면 계속 이게 뭔 소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지금 보다시피 이 문제에서 나눗셈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목 얘기는 둘 다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몫을 첫 번째니까 Q1X, 두 번째니까 Q2X로 부릅시다. 각각의 몫을. 그럼 첫 번째 나눗셈을 여러분이 항등식으로 쓸 수 있겠냐고요. 첫 번째 나눗셈 별거 없잖아. 쟤를 얘로 나눠. 그러면 몫이 Q1X고 나머지가 얘라며 얘를 더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그죠? 되게 간단하죠. 두 번째는요. 자, 일단 지금 내가 나머지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뭔데요? 하려면 이걸 봐야죠. 나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눗셈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머지의 차수는 상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상수뿐입니다. 그래서 Rx가 아닌 그냥 R만 쓴 겁니다. 상수라서. 그렇다면 두 번째 나눗셈을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F의 x 더하기 3은 x 빼기 1 곱하기 Q2x 더하기 R입니다. Q1과 Q2는 그냥 문제의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뿐이지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럼 이 수식이 그나마 쓸모가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 값을 무쓸모로 만들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식 같은 경우는 양변에 뭘 대입할까? x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좌변은 보다시피 F4가 됩니다. 이게. 우변은 이게 0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이 전체 값은 0으로 지워질 거고 R만 남죠. 내가 어차피 찾고 싶은 게 나머지 R 아니었나요? 즉 내가 찾고 싶은 건 이제부터 F4 값이 되겠네요. F4를 구하시옵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 요 괄호 안에 4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첫 번째 항등식의 양변에 4를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F4고요. 우변은 이게 4, 8 더하기 1, 9네? 근데 요게 0이잖아. 9 곱하기 0 곱하기 Q1 4인데 싹 다 0으로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에 4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더하기 5, 이거 1이네. 그럼 답은 1이죠. 뭐. 이해가 가요?
되게 쉽죠? 되게 쉽다니까. 되게 쉬운 걸 이제 안 하고 버티면 날라간다. 얼마나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오늘 테스트 보면 알겠지 뭐. 오늘부터 고등부 테스트 본다고 했거든요. 오늘부터 고1 거 테스트.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올리드가 최소한 다음 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해서 분량이 마음에 안 들면 화요일부터 이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 예제 4번.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8을 지금부터 x 더하기 2와 x 빼기 4로 나누면요.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x 더하기 2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0. x 빼기 4로 나눠도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럴 때 a, b 값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조금 인수 정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문제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0 나온다는 의미거든. 어차피 f 알파가 나머지 아닌가요? 나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0이란 얘기는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이렇게 합한 문제죠. 결국은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이해 못할 친구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항등식 만들기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 나눗셈 두 번 하죠. 첫 번째 목 Q1X, 두 번째 목 Q2X라고 본다면 첫 번째 나눗셈은 수식으로 어떻게 고치는 거죠? 아, 이 3차 다항식이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은 Q1X고 나머지가 0, 여기 더하기 0이 있구나. 더하기 0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 뭘. 그치? 이런 식이 되겠네.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모르죠? 이거 0 되는 값 대입하라고. 얼마죠? x 마이너스 2죠? 이 식의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라고요. 그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제곱 4a.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빼기 8이죠. 우변은요? 여기 이게 0이니까 싹 다 0이죠. 별거 아니네. 이런 식 하나 나온다는 얘기네, 보다시피. 이런 식 하나 더 나온다면 A, B 연립해서 풀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잖아요. x 빼기 4라는 나머지가 0이래요. 여기가 x 빼기 4고요. 이제 Q2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 0이니까 더하기 0. 그럼 요 식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 양변에 뭘 대입해요? 4를 대입하는 거죠. x에 4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예요? 4의 세제곱 64. 4의 제곱 16 곱하기 a. 4 대입하면 4b 빼기 8이죠. 같이 0이라고요. 이렇게. 아, 1번, 2번만 연립하면 바로 ab가 나오겠네. 아, 개수가 왜 다 이렇게 크냐? 왜 다 크냐? 요거만 남길까? 4a 빼기 2b가 능 16. 그러면 2a 빼기 b가 8이 되겠네. 요것도 요거만 남기고 이렇게 이항할까? 16a 더하기 4b가 이게 얼마야? 56, 마이너스 56. 그럼 4로 나누면은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4인가요? 두 식을 변변 덧셈을 하면은 6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못 찾는 거야. a,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두 개. 이해 가죠? 할만하죠? 와, 이거 되게 밝게 나오네. 나 저렇게 밝을 줄 몰랐는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 누가 빠지래. 누가 빠지래. 모르면 내가 맨날 질문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질문 하겠지 뭐. 이해 가죠? 뭐라고? 이거 한 문제만 더 하고 하면 이제 2단원이 끝나네. 2단원 연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레벨 2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진도로 좀 뺄게요. 뭐 47페이지는 이제 5번. 똑같은 문제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빼기 1과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질 때.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 뭐냐라는 개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인수분해하면 얘네가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인수분해하면 얘네들이 나온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가 더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3차식이잖아요. 이건 두 개는 2차식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모르긴 몰라도 1차식 하나가 더 등장할 겁니다. 아마도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 봐요, 세 개로.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자, 이것도 일종의 뭐다? 이것도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돼요. 뭘 대입할까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0 되는 값 x1. 요게 0 되는 값 x-3이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우변은 당연히 0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a 더하기 b가 -2인 걸 알 수가 있고, x에 -3을 대입하면 요거 -27 더하기 9 빼기 3a 더하기 b죠. 는요. 요거만 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8 아니야.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두 식을 변변 뺀다. 4a는 -20. a는 -5. b는 3 나오겠네요. 그래서 a, b 값을 다음과 같이 구했죠. 끝. 자, 요런, 우와, 되게 말고.